자, 윤희숙 전 의원 이제 상대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분은 네. 그동안 언론에서 보기에는 뭐 나는 세입자다. 아, 이걸로 이제 맞아요. 굉장히 네, 유명하게 그랬었죠. 유명세를 본인이 세입자이면서 또 임대인이었죠. 네, 임차인이면서 네. 임대인이었죠. 그래서 세입자라는 표현 속에는 뭔가 좀 이제 굉장히 서민인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겼는데 어쨌든 그걸로 이렇게 좀 많은 인지도를 쌓으셨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저와는 이제 개인적인 인연으로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일 맞습니다, 때 그때. 민주당에서 부동산 예. 여야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 아마 윤희숙 의원의 아버님이 아버님, 예, 세종시에 네, 세종시의 농지법 위반으로 그런 이제 문제로 권익위에서 적발이 돼서 그랬었죠. 그 형사 고발 조치가 됐던 그런 그렇습니다.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결국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에 사퇴했죠. 본인이 스스로 스스로. 사퇴를 하셨고요. 그래서 예. 그런 이제 그 부동산 전수조사와 권익위원장으로서 맺었던 예. 그런 인연이 있는데 뭐 악연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 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번에 성동갑에서 맞붙게 돼서 뭐 일단은 뭐 저로서는 예.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에 대한 어떤 심판 또 이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윤희숙 의원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계속 옹호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본인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제 본인은 예전에는 뭐 당에 쓴소리나고 이런 모양새를 약간 보이긴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도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걸로 들려지고 있어서 그렇게 각을 세우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로 치러지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응해서 가장 앞장서 싸웠던 분, 심지어 서른 의원이 칭찬하셨더라고요. 그거 들으셨죠? 서른 의원이 유일한 여전사다 이렇게 세 명의 여전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서른 의원이 전현희가 여전사지 나머지 두 분 아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인간적으로는 저는 좋은 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정치적인 이제 입장이나 견해를 떠나서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오늘 탈당을 하셨어요.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윤희숙 의원으로 돌아가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의원을 성동갑에 전략 공천을 한 이유는 민주당의 운동권? 이제 386 운동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렇게 맞상대로 아마 그쪽에 이렇게 공천을 아주 일찌감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선거운동을 하셨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이제 선거운동을 하셨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공천이 되면서 지금 이제 선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이곳을 중성동갑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권 민주당 정당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다가 이게 이제 전략이 좀 차질을 빚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은 사실은 본인이 운동권 정권이나 운동권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선거로 치렀으면은 그걸 이제 그동안 그렇게 프레임을 내세웠던 상대 후보가 공천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그동안 얘기를 한 걸로 그래서 그대로 됐으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참 공천 잘했네. 그런 식으로 칭찬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어제 뭐 이재명 대표를 또 비난하면서 참 정치를 이상하게 한다. 이 공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고 도대체 기준이 뭔지 무조건 민주당이 공천이 잘못됐고 틀렸다. 이런 식으로 비난만 하는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사실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제 눈에 티끌은 못 보면서 남의 그 티끌만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
윤석도 그동안 아마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뭔가 입장을 하셨을 텐데 그랬겠죠. 이제 그러면 지금은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우리가 권익위가 부패 방지 예, 총괄 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전수조사도 저희 기관이 했었고. 하게 된 거고요. 예. 거기서 적발이 돼서 문제가 제기돼서 의원직 사퇴까지 하셨던 분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또 그것도 하나의 관전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천 이상하게 한다는 말의 의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도 자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권 청산이라는 프레임 가지고 정권 심판이라는 이 프레임을 좀 이겨보려고 그렇게 대응을 짜서 일부러 윤희숙 의원을 거기다가 전 의원을 배치를 했는데 선수가 바뀌는 바람에 본인이 원하는 프레임이 짜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운동권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 운동권 분들이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전체를 차지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을 거다. 그래서 공천 이상하게 한다는 말이 그 의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도에 맞지 않는 예.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반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전현희 이제 위원장이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설마 그럴까. 그러면서 계속 민주당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왜 임종석 실장 공천 안 하냐, 공천 갈등이다 이러고. 근데 또 하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도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 이게 공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공천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위에 포함됐다고 이게 통보를 받게 되면 그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어떤 실력 행사 또는 압박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 전체 공천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친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 챙겨주고 싶고 친한 사람은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건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그렇지만은 공천이라는 것은 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매우 공적인 이벤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사천이다, 뭐 공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비난도 많이 있는데 이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인연 이런 게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자신이 가깝고 아끼는 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인지상정이지만 이런 국가적인 이벤트인 공적인 이벤트에는 그런 사적인 감정은 일단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 총선 승리라는 이 시대 정신에 어떻게 하면 지도부 인사 입장에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창 공천 와중에 그리고 총선을 코앞에 둔 와중에 지도부에 계신 분이 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됐고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부 분란으로 외부에 보이고 그런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로 인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지도부고 많은 당원들이 이렇게 뽑아주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엄중함 이런 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공적인 전체적인 민주당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번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도 본인이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건 힘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동안 공을 들여오고 또 그 지역에서 어쨌든 한 달 정도 운동하면서 같이 이제 만났던 분들 지지자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결단을 하신 이유는 전체 총선판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대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개인적인 소신과 선택 그리고
종로라는 지역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정치적인 명분이 있는 그래서 아 여기가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운명처럼 다가왔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인연을 맺은 분들이 굉장히 소중했고 정말 또 좋은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뭐 지지세나 이런 게 점점 이제 응집되는 이런 걸 느끼고 그런 곳을 제가 사실은 또 스스로 그만두고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막 우는 분들도 많았고 안 된다 뭐 이러는 분들도 많았고 뭐 당에 가서 뭐 데모하겠다, 뭐 농성하겠다, 단식 투쟁하겠다, 뭐 머리 자르겠다 이런 분들 머리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네.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마지막 날까지도 거의 이제 만약 제가 기자회견하면 저를 못 가게 맞겠다. 그냥 맞겠다 그런 정도로 저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좀 포기를 하고 선당우사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일단 제가 민주당 출신으로 장관급 기강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엄청난 혜택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있지만 여기서 꼭 열심히 해가지고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고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선택 소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것과 그러면 또 당의 전체적인 총선 전략, 총선 승리를 위한 저희 쓰임새 어떤 것이 적합한 곳인가,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한 건가 이런 거 당에서 전략적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양자를 놓고 생각을 할 때 보통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선택을 더 우선하고 싶지만 거기에 플러스 제가 이 당의 혜택을 받은 책임 있는 위치라는 걸 생각할 때 이걸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당이 그러면 총선 승리에 나를 하나의 말처럼 도구처럼 쓰시게 하고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데 내가 뭔가 거기에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게 나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종로를 접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손해도 엄청났어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 그는 지금 현재로서는 잘은 모르지만 보전을 못 받고 다 개인적인 걸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러면 사무실 얻은 거 뭐 현수막 뭐 기타 등 들었던 그 많은 비용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열정 쏟아낸 시간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그게 다 승리를 위해서 쏟아부었는데 그걸 회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오직 선당우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놨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또 당에서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당우사하고 당이 요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아까도 말한 공천 과정에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당을 위해 희생한 사람한테 어떤 형태로든 또 그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래야 사람들이 선당우사 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은 뭐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전략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죠. 네, 연결은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자세는 누구나 당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고 당연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제가 지금 송동갑이라는 지역이 당이 이제 어떤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 제3자로 전략 공천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때 여러 후보가 아마 있었을 거다 그렇겠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고심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을 유지를 하고 저한테도 이제 미리 언질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저로 이렇게 선택한 배경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은 총선이라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가지고 또 승리를 할 수 있는 이게 또 중요한 공천 기준일 거다.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중요한 기준일 거다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뭐 이제 뭐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지지난 총선에서 네. 민주당의 험지 중에 험지인 강남에서 제가 되셨죠. 뭐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네. 생각했지만 결국은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험지에서 당선된 그런 이제 저의 뭐 경력 예. 이런 부분도 이번에 이제 성동갑에서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뭔가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기대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성동갑 선거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분 1초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아쉽고 아깝고 네, 또 그렇죠. 당장이라도 지금 이제 성동갑에 가서 선거운동을 뛰고 싶은데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임종석 실장이 처해진 그런 이제 상황이나 그 안타까운 마음, 쓰라린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임종석 실장의 판단과 또 결정을 좀 존중하고 기다리면서 그 대의에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도 물론 이제 지금 계속 전인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충분히 이해해요.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승리해야만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거잖아요. 입법부가. 근데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이제 그걸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국민 앞에 저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너무나 화가 나 있는데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는 야당이라면 사실은 국민들 앞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임종석 실장께서 대의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과 또 저는 아까 전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공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과정의 선택은 달랐잖아요. 지금.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처했지만 어떤 사람은 A라는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선택이 더 올바른 선택이냐를 판단할 때는 저는 전현 위원장이 했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대의라고 하는 것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임종석 실장께서 좀 선당우사의 자세로 결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일이라도. 물론 당장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좀 마음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정리가 된 상태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이것이 더 이상 민주당이 부담이나 아니면 후보로 선정된 전현희 후보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